치아도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고, 치아도 적절한 압력이 필요하고, 치아도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고, 좋은 치약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관리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치아가 시리면 놀래세요. 일단 치아가 시리면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물론 저희 병원 환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왜 시린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놀라시진 않는데, 예전에 그런 교육이 없었을 때 치료받으셨던 분들하고 보호자들이나 뭐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시린이 때문에 너무 놀래하시고 내 치아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많이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시린니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치아 자체가 구조가 바깥에는 에나멜이라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걸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거나 조금 이렇게 찬 게 들어간 뜨거운 게 들어가도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막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에나멜질이 좀 닳거나 갈리거나 할 경우, 특히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칫솔질, 막 이렇게 갈거나 분노의 칫솔질 때문에 갈리거나 할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 있어요. 덴틴이라는 그런 재질인데, 거기에 미세한 관이 있어요. 튜브라 그래서, 튜블이라 그래서 미세한 관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시수강이라 그래서 신경 조직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막 자극을 주면 그 안에 신경이 막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거나 이제 너무 차거나, 특히나 찬 거, 그리고 그 시린니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에나멜 조직이 많이 깎여 있는데, 깎여 있는 그 조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던 게, 시중에 치약을 이렇게 묻혀서 이게 딱 되는데 찌릿하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치약이 주는 자극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시린니가 있을 경우, 물론 신경으로 가서 찌릿찌릿하고 자극이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안 시리기 위해서 신경을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신경을 뽑아내는 순간 치아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신경이 망가져서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뼈에 염증이 생겼다 이러면 당연히 긁어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다는 거는, 아, 여기가 좀 약해졌어, 뚫렸어, 이런 거를 치아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 뭐 갈아버린다든지 덮어버린다든지, 물론 이렇게 계속 갈린 부분에 레진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또 뚫리거든요. 또 떨어지고. 근데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치아는 이미 어느새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시린니가 초창기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자극을 최소화해야 돼요. 자극이 어떤 거냐면, 찬 거, 그리고 너무 뜨거운 거, 너무 찬 거, 그 온도 변화, 치아는 온도 변화 때문에 그 안에 신경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서 그 온도 변화라든가, 그리고 너무 단 거, 너무 짠 거, 이것도 삼투압에 의해서도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자극을 주거든요, 치아에. 그래서 치아가 탄산음료 먹는 것만으로도 크랙이 쫙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닦아서 갈렸어요. 근데 막 씹어요. 그런 자극에 의해서도 치아가 많이, 교합압에 의해서도 그 갈린 부분들이 많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더 깨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칫솔이 주는 물리적 힘, 이게 제일 치아를 갈아내는데 제일 많이, 우리나라 인구의 아마 굉장히 대다수가 칫솔로 자기 치아를 굉장히 시리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걸릴 병을 내가 막 싫어져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마모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칫솔에 이만큼 짜가지고 거품을 막 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스탑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칫솔은 가능한 한 부드러우면서 탄력적인 걸 사용하고요. 너무 센 거를 사용하게 되면 마모될 수가 있어요, 치아도. 그래서 그 양치교육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가능한 한 양치를 잇몸을 마사지해서 쓸어 올리고 치아 사이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치아 사이를 끼워서 치아 사이에 있는 지태들이나 잇몸 그 사이사이 부분에 있는 지태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데다 힘을 써야지, 치아를 가는 데 힘을 쓰시면 안 돼요. 치아를 가는 데 힘을 쓰시는 순간 어느 순간 시린니가 돼요. 막 이렇게 닦으면 또 어떻게 시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그 잇몸 내려가면 이제 치관 말고 치아 뿌리 루트 부분에는 시멘툼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시멘툼이라는 조직도 자극이 가게 되면 굉장히 시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나멜로 덮여있는 부분은 잘 덮여있는 부분은 시린 느낌이 덜한데 에나멜이 뭐 깨졌다거나 크랙이 간 경우 아닌 이상에는 근데 그 시멘툼이라는 조직 그러면 그 뿌리가 노출될 정도로 잇몸을 막 갈아내고 있는 거예요. 잇몸이 퇴출될 정도로 그 물리적 힘으로 칫솔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장 좋은 홈케어는 올바른 칫솔 사용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불소라는 거는 에나멜 조직이 조금 갈렸다거나 아니면 시멘tum 조직이 조금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덴틴이라는 그 튜브리 열렸다고 하더라도 불소가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소가 꼭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셔야 돼요. 미국의 ADA에서는 하루 2번 이상은 꼭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공익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공익 광고가 없는데 그렇게 불소가 치아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 튜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소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홈케어를 할 때 올바른 칫솔 또 치약 안내해드리고 올바른 양치법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음식 조심하시게 음식을 너무 단 거라든가 탄산음료라든가 굉장히 산성이 강한 그런 음료라든가 그런 것도 조심하시게 하고 그리고 너무 뜨거운 거, 찬 거. 찬바람 겨울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시려져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구강 바른 자세 잘하고 입술 다물어져 있으면 치아도 같이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입술 이렇게 다물고 코로 숨 쉬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한 치아를 자극에서 좀 벗어나게 적정한 치아도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고 치아도 적절한 압력이 필요하고 치아도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고 좋은 치약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관리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아 조직이 일단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구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참 칫솔질에 의해서 에나멜이 깎여나간 경우는 치료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위예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잘 떨어지는 부위고 근데 그 부분을 치료한다고 해서 더 많은 구멍을 파서 메꿔 놓는다고 그게 사실 2, 3년 이상 가질 않거든요. 치료의 롱제비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불소 치약 잘 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소 코팅이나 이런 걸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계속 관리해가면서 더 이상 그게 안 파이도록 하면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네를 잘 관리하다 보면 그 안쪽에 있는 덴틴에서 세컨더리 덴틴이란 보호막이 생겨요. 우리가 이게 닦아지고 나면 딱지가 덮이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스킨은 재생을 하지만 치아는 재생하진 않지만 안쪽에서는 보호막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시간 동안 관리만 잘해도 시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치아가 안 갈릴 수는 없거든요. 저도 많이 갈리고 뿌리도 좀 노출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노출됐다 그래서 다 씌워버리면 그 씌운 것도 사실 10년 못 가거든요. 크라운 수명이. 그럼 그 안에서 또 썩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관리 잘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못 먹는 음식 없고 잘 요령껏 치아에 힘이 안 가도록 그리고 항상 불소 치약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쓰고 있으니까 재생은 되진 않지만 관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보호막이 생기면서 에나멜 소실된 부분이 적다면 근데 너무 왕창 파였어요. 왕창 구멍이 뚫렸어요. 이런 경우는 일단 좋은 재료로 메꾸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아 형태가 막 뭉그러질 정도로 또 구멍이 뻥 뚫렸다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근데 목이 약간 깎여 나갔다거나 아니면 치아 교환면이 이갈이나 이런 습관에 의해서 갈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밤에 나이트 가드라는 장치를 사용을 해서 투명한 나이트 가드를 사용해서 더 갈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치과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또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고 더 이상 갈리지 않고 더 이상 깎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미 깎여버린 거 재생은 안 되거든요. 이미 깎여버린 다이아몬드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내 치아가 다이아몬드라면 더 안 깎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겠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거예요, 치아는. 근데 그거는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불소를 먹으면 나쁜 거죠. 불소가 독극물인데 불소를 먹으면 당연히 독을 먹는 거기 때문에 나쁘고 그 불소가 잘 배출이 안 되면 어느 장기인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내 손가락에 쌓인다는 얘기도 있고 신장에 쌓인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참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나라도 몇 군데는 수돗물 불화 사업이라 그래서 충치 예방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섞어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원주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서울 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불소 치약을 마음껏 처방할 수가 있어요. 불소 트리트먼트를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상수도에 불소가 섞여 있다 이러면 저희 치과에서 그렇게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섭취하는 불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바르고 뱉으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섭취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만드는 회사에서 임산부한테도 안전하다고 광고를 본인들이 자신이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만들긴 해요. 불소를 가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소 제품들은.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그걸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마시고 있다 이러면은 불소 처방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 그 상수도에 불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신 그 불소를 마시는 지역 어린이들은 충치가 거의 없어요. 불소라는 성분이 치아에는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치아에는 칼슘인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있으면서 그 에나멜 조직을 만들어주는 건데, 불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그거보다 더 좋은 슈퍼 치아가 되는 거예요. 슈퍼 조직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강한 산이나 강한 자극에도 딱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미국의 ADA 그 광고를 보시면은 안전모를 쓰고 있어요, 치아가. 그 안전모가 불소예요. 그래서 미국 ADA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안 좋지만 치아에 접촉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죠. 치아에 접촉하다 보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뱉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 잔여물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안전한 불소 제품들을 저희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 원주 지역은 불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불소를 먹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소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일부러.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 불소 칠해드릴 때도 30분 뱉으라고 하고 계속 뱉는 거를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긴 하는데 불소를 먹으면 나쁘죠. 불소는 독극물이 맞아요. 치아에는 불소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자일리톨이나 그 북유럽처럼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자일리톨이라는 건 자일리톨 껌엔 또 설탕 같은 게 함유가 돼 있어서 오히려 또 그건 먹으나 마나한 효과를 내고, 그리고 카카오닙스 같은 경우에도 테오브로민 성분이 있어서 치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 카카오닙스 사실 먹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먹어봤지만. 그리고 또 거기 중금속 우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홈케어로 가장 효과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불소 치약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 병원에서는 물론 불소 트리트먼트를 해드리고 있고.